2022년 6월 3일입니다. 생생 경매 301쪽에 있고요. 경매 라이브 방송 제 90강입니다. 90강 해가지고요. 오늘 보니까 실전 가등기입니다. 근데 저도 이제 이걸 전체 펼쳐놓고 말씀드릴게요. 가등기 이해, 또 가등기 배당 여부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뭐 경매 강의를 들어보고 또 경매 관련된 책을 읽어봐도 가등기에 대해서 모르겠어. 그러면요, 딱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저 물건에 진짜 입찰 들어가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선순위에 가등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딱 보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어쨌든 우리가 경매 투자를 하면서 가지고는 말소 기준 권리를 아는 것은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럼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표시되어 있는 말소 기준 권리를 잡아가지고 그러한 말소 기준 권리보다도 먼저 앞서 이런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다면, 물론 가등기는 종류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담보 가등기, 보전 가등기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런 내용은 제가 이제 우리 가등기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역시 마찬가지 조금 말씀드릴게요. 선순위에 뭔지 몰라도 가등기가 있네. 야, 이거 보니까 뭐 강의 들어보니까 담보 가등기가 있고 뭐 보전 가등기가 있다는데 아우 머리 아파. 그런데 이거 뭔지는 몰라도 또 법원에서 작성한 매각 물건 명세서를 딱 보니까 이야, 이 가등기가 본등기하면 매수인이 낙찰자거든요. 매수인은 소유권을 상실할 수도 있음. 이런 뭐 아주 무서운 글씨도 표시되어 있다 이거죠. 그럼 하지 마세요. 안 하면 됩니다. 안 하면 될 텐데 그치 그냥 똥꼬지 피워가면서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봐가지고 고집은요, 고집 피울 때 그때 피워야 된다니까. 아무 때나 피워서 안 된다니까. 그래서 뭐 어떤 문제가 있을 적에 누구하고 어떤 상담 내지 상의를 한다 했을 적에 상대방에서 이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게 알겠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지 뭐 똥꼬집 가지고 이거 밀어붙였다가는 말 그대로 뭐 패가망신은 안 하겠죠. 경매가 뭐 한두 번 투자해가지고 뭐 패가망신 당하겠습니까? 뭐 이혼 당하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마 좀 그런 분들은 뭐 인생이 조금 한번 꼬일 겁니다. 꽈배기처럼 말이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말이니까 잠깐만요. 야, 오늘 좀 뭐 별로 준비도 안 했네요. 잠깐만요. 이제 펜을 조금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걸 옮겨버리고요. 그래서 일단 가등기에 이해하니까 요 내용도 보면 제가 여기 자료 화면 상단에 뭐 생생경매 301쪽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제가 교재를 펼쳐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그대로 다 말씀드릴 테니까 가등기 이해는 뭐냐. 가등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담보 가등기가 있고 보전 가등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대요. 근데 이게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등기된 그 형식 있잖아요. 등기부등본상에 등기된 형식. 우리 아마 오늘 가등기된 등기부등본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등기 형식만 가지고는 이놈이 담보 가등기인지 보전 가등기인지 도통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등기 형식만 가지고는 담보냐 보전이냐 이걸 따져서는 안 된다. 형식이 아니고 실질적인 내용을 따진다. 예를 들자면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는 뭐 매매 예약에 의한 보전 가등기 이런 형식을 갖췄다 손치더라도 실질적으로 돈을 꾸어주고 빌렸다. 이런 경우는 담보 가등기다. 그럼 여기서 보니까 담보 가등기는 뭐냐? 그러니까 담보 가등기는 말 그대로 담보조로 가등기 설정한 거죠. 이게 담보 가등기잖아요. 보전 가등기 이건 뭐냐? 그러니까 이 순위 보전입니다. 밑에 한 표시 안 되어 있습니까? 순위 보전을 하는 가등기. 앞에 보니까 이게 순위가 빠진 겁니다. 순위를 길이 보전하세요. 순위 보전 가등기입니다. 이 보전 가등기 이놈을 조심하셔야 돼. 네. 담보 가등기는 밑에 1번에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금전 채권을 목적으로 한다 이거지요. 그리고 우리가 은행 등에서 뭐 대부분 다들 잘 아시겠지요. 그죠? 네. 근데 제가 조금 이렇게 깊숙하게 설명드리는 것은 경매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은행에서 돈 빌릴 적에 은행에서 뭡니까?
담보잡을 저당권 설정할, 담보 잡는다, 담보잡을, 부동산 가져오라고 그러잖아요. 담보 잡는다는 게 저당권 설정하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은행에서 뭐다? 담보 잡고 돈을 빌려주잖아요. 담보도 안 잡고 돈 안 빌려주지 않습니까? 담보 이퀄은 뭐다? 부동산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은행에서 돈 빌릴 적에 담보 잡고 담보 잡고 돈 빌려준다니까 저당권 설정한다는 것이죠. 근데 은행에서 돈 빌리면서 담보 잡고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지만 가등기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담보 가등기를 설정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담보 가등기는 뭐다? 담보조로 가등기를 설정했다. 그 보전 가등기는 뭐냐? 길이 뭐다? 보전 앞에 순위자 빠졌습니다. 이게 순위를 보존하는 거야. 길이 나의 순위를 보존한다. 이게 여기 순위 보존해서 이 보존 가등기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보니까 A라는 사람이 보전 가등기를 했습니다. 그럼 나중에 A라는 사람이 이때 봐가지고 자기가 벌써 본등기라는 게 있어요. 본등기. 이게 처음 들으시는 분들 그냥 들으시면 되고요. 아시는 분들 조금 지겨우실 겁니다. 예. 어쨌든 보존 가등기를 A가 만약에 1월 1일 날 보존 가등기 하고 본등기는 12월 31일 날 본등기 했단 말이죠. 이 본등기라는 것은 이게 A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비록 보존 가등기 이때하고 본등기는 12월 31일 날 했다 손치더라도 이 A의 순위는 뭐다 이게? 언제? 보존 가등기 뭐다 이게? 순위를 보존한다고 그랬잖아요. 보존 가등기 이 자체가. 그러면 이 사람은 등기는 비록 요때 했다 손치더라도 이 사람 순위는 언제? 이때입니다. 가등기 한 때. 등기는 본등기에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비록 나중에 했다 손치더라도 이 사람의 순위는 언제다? 이때가 되네. 따라서 A 보존 가등기 뒤에 만약에 B라는 사람이 무슨 가압류를 설정하였다. 손치더라도 비록 본등기가 가압류 B보다도 나중이잖아요. 그죠? 등기는. 그런데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한 날로 소급해버립니다. 예. 본등기는 가등기 한 날로 소급한다고 그러니까 1월 1일 날 보내서 난 가등기를 가지고 있어. 근데 당신은 말이지 가등기가 가지고 있는데 이때라서 내가 소유자로서 지위를 가진다는 거예요. 본등기 하게 되면은 그럼 당신 뭐야? 아웃돼.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우리는 가등기는 일단 담보 가등기와 보존 가등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은행에서 돈 빌리면서 담보조로 저당권 설정한다. 근데 은행에서 돈 빌리면서 담보조로 가등기 설정한다. 이게 금전채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소기준 권리인가요? 거기 보면 이제 담보 가등기도 말소기준 권리에 포함되잖아요. 그죠? 참고로 제가 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런 말소기준 권리, 소멸기준 이렇게도 하는데, 이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강학상의 용어입니다. 강학상이라니까 강의할 적에 그냥 편의상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소위 말소기준 권리 하니까 담보 가등기가 있고, 뭐가 또 있습니까? 건저당권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압류, 가압류가 있고, 또 뭐 있습니까? 경매도 보면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 임의경매는 말소기준 권리가 아니라니까요. 강제경매 기입등기일. 그죠? 예. 요 네 가지가 당해 경매 사건에 있어서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도 몰라. 그럼 정말 구제불능입니다. 자, 그럼 봐가지고 담보 가등기든 건저당권이든 가압류, 압류든 강제경매 기입등기든 간에 얘네들 권리들 중에 제일 먼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딸깍 설정된 권리, 당신이 이제 말소기준 권리 해라. 예? 그럼 당신이 말소기준 권리 여기 이제 편의상 해가지고 요 권리들 중에서 제일 빠른 권리가 별표라 그러면, 당신이 말소기준 권리야. 그럼 요거보다 앞에 있는 것은 어떤 권리를 낙찰진 주고. 법원 그럼 간단하다는 게 쉽다니까요. 근데 왜 사람들이 실수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지. 네? 그럼 말소기준 권리보다 나중에 있는 것이 그런 권리 전부 다 경무심해가지고 꼴까닥 죽어버린다. 그죠? 자, 그런데 보니까 담보 가등기는 금전채권이기 때문에 배당받고 소멸한데, 배당받고 소멸한데, 그럼 좋습니다. 담보 가등기 돈 꿔줬습니다. 금전채권입니다. 건전한권 이게 뭡니까? 금전채권이죠. 은행에서 돈 빌려주면서 건전한권 잡고, 그죠? 그럼 또 좋습니다. 가압류는 뭡니까? 이것도 금전채권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자면은,
A가 B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럼 A는 채권자가 되고 B는 채무자가 된단 말이죠. 근데 B 인간이 말이죠. A한테, 채권자한테 돈 갚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러면 A 입장에서는 말이죠. 자기가 B한테 빌려준 돈에 대해서 나름대로 채권 확보죠, 그죠? 확보하기 위해서 B 명의로 된 재산, 부동산이다. 재산이 있으면 거기다 어쨌든 먼저 돈을 빌려줬으니까 차용증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요, 돈 빌려줄 쪽에 차용증이 반드시 작성해야 됩니다. 차용증 A4 용지에 작성할 필요도 없어요. 봐가지고. 예. 그냥 종이 쪼가리 뒤에다 대충 껄쩍거리면 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날 누가 누구한테 그럼 얼마를 빌려주었고 언제 갚아야 된다. 이런 내용을 딱 표시하면 되거든요. 그럼 그것에 의해 가지고 B 명의의 예를 들어 재산, 부동산이 있다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합니다. 가압류였다? 왜? A는 자기의 금전 채권이죠. 그죠? 요것도 금전 채권이고 요것도 금전 채권이고 가압류도 금전 채권이고 또 압류가 보면요. 이게 우리가 조세 채권, 그러니까 세무서라든지 구청, 군청, 시청 있잖아요. 세무과. 이 사람들이 당해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 등기를 합니다. 왜 압류 등기 합니까? 조세 채권에는 일종 금전 채권이잖아요. 그죠? 돈을 받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죠? 또 하나 더 마지막으로 보니까 강제경매 기입 등기다. 이건 봐가지고 강제경매 기입 등기는 뭐죠? 이게 판결문 등 집행 권한에 의해서 채무자 명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한다고. 왜 너 왜 강제 경매 신청했냐? 그러니까 나의 돈 받으려고. 그래 이게 금전 채권이구나.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말소기준 권리 보면 전부 다 이게 금전 채권입니다. 우리가 안 그렇습니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찬찬히 보시라니까요. 상당히 많은 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유독 얘네들만이 안에 말소기준 권리 되느냐? 이건 뭐다? 이게 금전 채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가처분은 말소기준 권리 안 되잖아요. 지상권도 말소기준 권리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일단, 이제 좀 이해를 하시면서 약간 옆으로 빠졌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 보니까, 보전 가등기는 순위 보전을 목적으로 하기에 배당과는 무관하다. 순위 보전이니까, 이거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순위 보전한데요. 그러면은, 여기에, A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에 대해서 물론 가등기를 한다면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라 그러면요. 갑하고 A 간에 있어가지고 가등기 설정 계약을 해야 돼요. 계약서를 체결한 상태에서 그 가등기 설정 계약서를 그 부동산 관할 등기소에다가 가서 등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이런까지는 알 필요는 없어. 그죠? 일단 봐가지고 A가 가등기를 했다. 그 상태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A가 나중에 자기가 본등기란 것은요. 가등기는 말고 가짜입니다. 가짜. 가짜 등기야, 가짜 등기. 가등기 이 자체만 가지고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가등기에서 본등기 한다는 것은 본등기가 뭐냐? A 명의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한다는 겁니다. 자, 요 본등기는 A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소유권 이전. 요거 자 담보가는 금전 채권이죠. 금전 채권입니다. 돈이에요, 돈. 그러면 소유권은 뭡니까? 돈이 아니죠. 권리잖아요. 권리. 권리니까 권리에 대한 순위를 보전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때 보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때 본등기라고 한다면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한단을 뿅 쏘고 봅니다. 이렇기 때문에 비록 본등기는 이때 소유권 이전 등기 했다 손 치더라도 A는 언제부터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된다 하더니 가등기 한 날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 보니까 권리죠. 그죠? 소유권에는 권리인데, 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당받고 소멸한다 이거죠. 그러면 배당받고 소멸한다는 것은 어떤 그런 권리 주체가 금전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돈 꼬아줬다 이거지. 그런데, 저 인간이 이제 빚을 안 갚아가지고 그 집이 경매가 넘어오니까, 내 채권, 금전 채권 배당받고 내가 죽겠다 이게거든요. 근데 소유권은 뭡니까? 배당받을 그런 지위는 아니잖아. 나는 단지 소유권 자체만 내가 보존하는 거야. 그죠? 소유권 자체만 보존하기 때문에 배당과 배당 절차와는 저는 무관합니다. 배당 절차와는 저는 무관한데 우리가 여기서 경매 투자를 하면서 있어가지고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 그러니까요.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들자면요, 이게 건저당권이 또 간이 설정되어 있고, 여기 보니까 A라는 사람이 가등기로 또 간이 설정해 버렸어요. 우리 이랬을 때 이 가등기 A의 정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가등기 하니까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게 되면요, 매매 예약,
매매 예약, 매물 반환 예약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통상적으로 매매 예약이다 그러면요 보증 가등기래요. 매물 반환 예약하니까 담보 가등기래요. 보통 이렇게 봐요. 그런데 이건 분명히 등기부 등본상에 등기된 등기 형식이란 말이지. 등기 형식만 가지고 매매 예약이니까 얘가 보증 가등기구나. 노노노노노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하다니까요. 형식상으로는 보증 가등기의 형식을 취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꾸어주고 빌렸다 그러면 담보 가등기라는 것이거든. 예.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그래서 이 앞에 선순위에 가등기가 있다 했을 적에는 이 A 가등기권자의 실체를 정체를 우리가 정말로 정확하게 분석해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잘 모르겠어. 하지 마세요. 응? 입찰 안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뭐 유튜브 이런 데 다른 영상물 보니까 뭐 선순위 가등기 부분에 있어서도 뭐 자기네들 뭐 용 빼는 재주가 있는 그런 식으로 강의 모르겠어요. 썸네일 제목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적에는요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제가 뭐 실무 경험이 좀 미천해서 그런지 몰라도 선순위 가등기가 있다. 그게 봐가지고 명명백백하게 저놈이 담보다 보전이다 알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 있어요. 봐가지고 뭐냐면 예를 들어 A가 가등기인데 이 건전장권 B잖아요. 그죠? 근데 A가 뿅 가등기에 해가지고요 본인이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권자인데 이 사람이 만약 담보 가등기라면 담보. 왜냐면 은행에서 돈 빌리면서 저당권 설정하듯이 은행에서 돈 빌리면서 가등기, 담보 쪽으로 가등기 설정한다 이거죠. 그럼 따라서 봐가지고 담보 가등기에서 임의경매 신청할 수 있어요. 건전장권자도 임의경매 신청하잖아요. 왜냐면 담보권 실행이니까. 임의경매가 뭡니까?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래요. 근데 이게 이름이 기니까 그냥 편의상 임의경매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막 보니까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하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또 이게 보면 우리가 담보 가등기 같은 경우는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그 법 규정이 있습니다. 아이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11자입니다. 아이고, 어느 세월에 이 바쁜 세상에서 다 못 읊으잖아요. 그럼 어떻게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통상 가담법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예. 일단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담보권 실행이니까, 이 가등기도, 이게 담보 가등기, 담보권을 실행하는구나. 이런 경우는 명명백백하게 이름이 담보 가등기. 이런 건 마음 놓고씩 들어도 돼요. 왜냐면, 얘가 말숙이진 권리 된다니까요. 따라서, 다 죽어. 앞에 어떤 권리가 없으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봐가지고, 만약에,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역시, A라는 사람이 가등기를 떡하니 설정하였는데, 여기 B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번에 이제 B 저당권자가 이제 담보권 실행해서 임의경매 신청한 거예요. 여기서 어떤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로에 놓여일 거 아닙니까? 어떤 기로? 그러니까 요 A가 담보 가등기냐, 보증 가등기냐? 담보 가등기면 A 여기에 말숙이진 권리가 되고, A 이게 보증 가등기면 B 저당권이 말숙이진 권리가 되네. B 보증 가등기는 말숙이진 권리가 아니거든요. 그럼 뭐다? B 저당권 여기에 말숙이지 그러면 이 보증 가등기는 낙찰자가 인수를 한다 이거죠. 근데 내가 한만 조사를 해봐도 모르겠어. 조금 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A 이 사람이 임의경매 신청했다면 이게 명명백백하게 담보 가등기예요. 그런데 A 이 사람이 안 움직였어. B라는 사람이 경매 신청했다 그러니까 야 이번에는 다행스럽게 또 인터넷상에 또 떠돌아다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것도 조심해야 되는데 참 사람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뭐 그건 제 일이 아니니까 제가 뭐라고 이야기는 안 할 거예요. 뭐 할 필요도 없고 제 채널에서는 방송에서는 이야기할게요. 예. B 저당 다시 지우고 뭐 정리해 드릴게요. 지우고 가등기 이것도요 보따리 풀려면 한참 풀어야 돼. 근데 한참 풀면 이제 요즘 사람들은 공부하기 싫어하잖아요. 저부터도 책 읽기 싫어하고 공부하기 싫어하는데, 안 보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뭣도 모르고 한 번씩 들어갔다가, 실제 이번 가등기 파트에서는 말이죠, 선순위 가등기 있는 거, 벌떡거리다가 낙찰받고 나서, 에벨레! 해가지고 한 달 반 만에 이제
가등기권자 본등기 뿅 한 번에 해가지고요. 낙찰자가 몇천만 원 떡 싸먹은 사례 있어요. 그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런 사례도 없이 그냥 제가 단지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그러면 그 설득력이 있습니까? 설득력 없잖아요, 그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지난주 지분경매 강의할 적에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역경매 자꾸 말씀드렸는데, 잘 안 이루어져, 발생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일이 가뭄에 콩나듯이 간혹가다 톡톡 튀어나오기 때문에, 우리 경매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 좀, 이런 게 그런 여지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나름대로 투자 분석을 하시란 말이죠, 그죠? 예. 여기 보시니까 좋습니다. 여기 이제 인터넷상에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뭐 개인 블로그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죠? A라는 사람이 가등기를 설정하였습니다. B가 보니까 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B가 뿅 경매 신청을 하였습니다. 임의경매입니다. 임의경매 신청하니까 A 가등기가 뿅 해가 법원에다가 뭐 어떻게 채권계산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근데 그런 그 블로그 등에 올라와 있는 글들 보게 되면요, 후순위 권리자가 이렇듯이 경매 신청을 했는데 선순위에 있는 가등기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했다면 여기서는 담보가등기래.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져 앉아있네. 응? 그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말씀 드립니다. 모르면 가만히 있어. 괜히 저 블로그 작성하는데도 보면요, 제가 한번 검색을 해보면요, 이쪽에 올라와 있는 블로그, 이쪽에 블로그 또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그러면 결국 뭐 저것도 뺏겨가지고 막 올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블로그를 그 내용을 제작한 사람도 보면은 지도 그 내용을 모르면서 그냥 단지 자기 블로그를 멋지게 하기 위해 가지고 막 그냥 남의 그 뺏겨서 막 카피 떠가지고 붙이고 하는 거. 그러면 안 돼요, 봐가지고. 예. 자,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채권계산서를 제출했다 그러면 금전 채권이잖아요, 그죠? 채권계산서를 제출했다? 야, 이거 봐라. 금전 채권이네? 금전 채권이면 이거 뭐지? 보증가등기가 아니고 담보가등기잖아, 담보가등기. 이야, 그럼 A 가등기 이것이 하나의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구나? 이렇게 내 믿고 나름 입찰 들어가서 분석을 짜자잔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가등기가 담보가 아닌 만약에 보존 가등기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법원에서 작성한 뭐 문서 또는 일반 이해관계인들이 법원에다가 어떤 서류를 막 제출하잖아요. 이래 A가 채권계산 제출한다고 자기 마음이잖아요. 법원에서는요, A가 채권계산 제출하면 받아주겠지요. 그죠? 거기에 대한 어떤 판단은 누가 한다더라? 법원에서 판단 안 해줘. 이거 봐가지고 선순위 담보, 보전이냐, 그거 정확하게 표시를 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보면요, 부산에서 있었던 그 사건인데 대법원 판결 내용입니다. 대법원 판결 내용을 제가 상당히 압축을 해가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A가 비록 뭐다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격상 보니까 담보가 아닌 보전이더라. 채권계산서 이거는 이 사람한테 채권계산서를 제출했으니까 법원에서 담당 집행법원에서 배당을 해줬다. 그건 말이 안 된다 이거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배당해 주지 말고, 그럼 A 입장에서는 답답다, 안 답답다, 안 답답하죠. 채권계산서 제출하니까 이게 부인됐네. 그럼 나는 배당 안 받아. 그런데, 그럼 내가 최선순위로 가등기돼 있잖아. 내가 보존 가등기지. 그럼 누가 골탕을 먹습니까? 낙찰자잖아, 낙찰자. 그죠? 낙찰자는 골탕을 먹는다, 이거죠. 이래야 했을 경우에, 이게 보면은, 이런 경우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왜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자꾸 이렇게 깊게 막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너무 겁설 준다, 이거지. 이 겁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봐가지고. 겁설 준다라고 밑에 댓글 다시는 분들은요, 공부하기 싫으신 분들이야, 봐. 복잡하거든, 머리 아프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경우가, 이 내용도 보면요, 이 안종이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대법원 판결이란 대법원 판결. 그러면 이러한 사건이 분명히 있었어요. 발생되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러한 경우가 발생될 걸 예상을 해가지고 우리 경매인 입장에서는 만약 이런 일이 발생되었다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내가 빠져나올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경매 투자해가지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사람이 때려 봐가지고 맨날 꽃길만 걸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가다가 똥 밟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똥 밟았을지 어떡한다 하더라. 빨리 신발 빨리 씻고 빨리 튀쳐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내가 이러한 경우가 발생되었을 경우에 그럼 나는 과연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치고 빠져나올 것인가? 그걸 우리가 이제 알기 위해서 오늘 날씨 덥죠? 와, 오늘 지금 제가 하체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건 제가 반바지 입고 있습니다. 반바지. 예. 더우니까 반바지 입고 양말도 안 신고 뭐 양말 딱 벗어버리는 게 상당히 시원해요. 예. 이렇게 날 더운 날 말이지 재미없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는 게 얼마나 짜증납니까? 그런데 이런 거 여러분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그죠? 그냥 뭐 대충 뭡니까? 임차인 뭐 만나러 가는 거 동영상 보고 물론 그것도 도움이 되겠지만은 내가 기본 ABC도 안 된 상태에서 뭐 명도하러 가는데 임차인 만나고 그 만나면 뭐야? 만나기 전 단계는 뭐다 낙찰 받아야 되는데 낙찰 받는 전 단계는 뭐다 수익성이 보장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 파악해보고 수익성이 보장되기 전 단계는 뭡니까? 권리분석 해보고 그죠? 권리분석 해보고 다음에 그 물건에 대한 지역분석 해보고 그런 걸 내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임차인들 점주자들 가서 방 빼요 안 빼요 이런 게 나가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 가지거든요. 근데 낙찰도 한 건도 못 받은 주제에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 영상을 보면 뭐 할 텐데 시간 죽이는 거예요. 예. 시간이 뭡니까? 내가 앞으로 내 인생 살아가는데 널널하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요즘 느끼는 바는 뭐냐면요. 벌써 6월 달이지 않습니까? 2022년도도 2022년도 1월 달 시작하니까 어제 같은데 벌써 올 한 해 또 절반을 확 지나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정말 후딱후딱 지나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제가 또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주제 넘은 말씀 같습니다만은 실속을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좀 이해를 좀 하시기 바라고요. 하시기 바라고 잠깐만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봐가지고 이제 오늘은 이게 사례를 이거 인수가등기 경매 사례입니다. 요거는 말이죠 제가 1부 방송을 마치면서 2부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강이죠, 그죠? 90강 제 2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